라이노 기초 36번째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 할 것은 객체로 커브 만들기,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이것들을 설명하도록 하죠. 일단 투영, 커브 투영 넓게,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는 어떤 녀석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. 오늘도 말을 떠듬 하고 있습니다. 이러면 안 되는데,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그려서 한번 투영을 해보죠.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좀 눌러줄까요? 네. 아니야, 누르지 말죠. 자, 이 녀석을 그대로 투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꼭 레이저를 쏘는 것처럼. 왜 레이저라고 하는지는 보시면 합니다. 레이저는 상당히 직진성이 강하죠. 저 멀리까지 빛이 쭉 나가게 됩니다. 별자리 보시는 분들은 그 레이저 포인터를 자주 사용하죠. 좀 녹색? 붉은색 말고 녹색이나 파란색 레이저가 더 선명하고 밝게 나가더라고요. 저도 좀 저렴하긴 하지만 천체망원경이 하나 있습니다. 그걸 볼 때,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설명을 할 때는 레이저 포인터가 있으면 상당히 편합니다. 어찌됐든 여기 왼쪽 클릭을 하든 오른쪽 클릭을 하든 투영된 것은 이렇게 직선 돌출을 한 것처럼, 꼭 레이저를 쏘는 것처럼 이 자리에 투영이 됩니다. 일단 이를 잠깐 숨겨보죠. 커브가 어디 갔나요? 지웠나요? 돌출하고 삭제 예로 되어 있네요. 원래 기치 삭제가 솔리드 아니요 해주고, 이 녀석을 잠깐 숨기겠습니다. 그리고 얘를 탑뷰에서 한번 투영을 해보죠. 그리고 엔터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. 다시 합니다. 얘를 투영할 거예요. 여기로 엔터 하시면 이렇게 위아래가 다 투영이 되죠.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. 자, 그리고 또 하나, 꼭 탑뷰에서 해야 되냐 라는 거죠. 자, 얘를 투영할 거예요. 얘로 엔터. 네, 탑뷰가 아니어도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숨겨놨던 얘를 다시 꺼내보면 일치를 하죠. 자, 그러면 여기는 일단 점이 몇 개입니까? 점이 8개죠. 물론 뭐 꼬인 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. 여기는 네, 점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. 자, 보기에 좀 썩 좋지가 않으니 이 녀석의 원을 그릴 때부터 변형 가능, 디포머블이죠. 디포머블 yes에서 포인트 카운트는 8개, 디그리 차수는 3으로 했습니다. 이렇게 해주고 이 녀석을 다시 위로 올려주고, 그리고 투영을 하면 이 녀석 당연히 점 8개죠. 이 녀석은 점이 더 많아집니다. 얘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 면에 붙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나 보죠. 자,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알겠어요. 여기 옵션에 느슨하게, 원래 삭제는 뻔한 거고요. 느슨하게 했을 때와 그리고 여기 오른쪽 클릭했을 때는 동일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넓게는 그 느슨하게라는 뜻 같아요. 자, 그래서 느슨하게 예 해서 역을 먼저 누르고 얘를 누르면 되겠죠. 이렇게 하나, 얘를 먼저 누르고 선택하고 얘하고 엔터 누르고 이렇게 하나, 별 상관은 없지만 클릭을 한두 번 정도 더 할 겁니다. 그리고 더 헷갈리기도 하고요. 얘를 투영할 거예요. 어떻게? 느슨하게. 어디로? 여기로 엔터 하는 게 더 헷갈리지가 않겠죠. 자, 점을 켜봅니다. 점을 켰더니 원래 있던 것과 점의 개수 그리고 위치가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죠. 얘를 자를 거예요. 얘로 엔터. 잘리기도 합니다. 바닥에 철석 잘 붙어 있나 보죠.
물론 어떤 미세한 오차는 있을 겁니다. 미세한 오차는 있겠지만 뭐 눈으로 봐서 멀쩡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뭐 어찌됐든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뭔가 또 이상한 게 얘를 투영할 거예요. 느슨하게 여기로 엔터 했더니 자, 아래에 없죠. 여길 그냥 느슨하게 아니오로 투영을 하면 다 됐었는데 얘를 느슨하게 투영하게 되면 이렇게 윗면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투영했던 것이 이 녀석과도 아하, 얘를 한번 더 줄여보죠.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. 뭐 이러면 됐죠. 뭐 어찌됐든 느슨하게 옵션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. 느슨하게 하라, 느슨하게라고 하는 건 점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 이 녀석 커브로 끌어오기가 있습니다. 이 녀석은 커브로 끌어오기라는 건 N방향에 도움을 받습니다. 어디에 있는 N방향에 도움을 받냐면 이 서피스의 N방향에 도움을 받게 되죠. 그래서 얘를 이걸로 투영할 거예요. 여기로 엔터하면 이렇게 N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죠. 하지만 점의 개수는 느슨하게 할 수가 없죠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옵션에 할 수 있네요. 예전과 많이 달라졌나 봅니다. 자, 원래 개체 삭제 yes를 했죠. 아니요 하고 느슨하게 예 하면 이렇게 됩니다. 저는 이 라이노 3.0 때 사람이라 가끔 헷갈립니다. 뭐 어찌됐든 옵션 동일하게 느슨하게 있네요. 부끄럽습니다. 자, 어찌됐든 이런 거죠. 얘를 더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? Alt 키를 누르고 쭉 올렸어요. 더 쭉 올려보죠. 쭉 올리면 뻔한 거죠. 더 원의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. 얘를 느슨하게 투영할 거예요. 여기로 하면 이렇게 되죠. 느슨하게라는 건 N방향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볼록할 때는 작아졌죠. 그러면 오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? 이 녀석을 제가 좋아하는 숫자 8833으로 변형을 해주고 오목하게 바꿔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해주고 네, 오목하게 바뀌었죠. 그 다음 살짝 쿵 내려주고 얘를 투영할 거예요. 여기로 엔터 하면 네, 넓어지죠. N방향이 이 점에서는 제가 왜 점이라고 하죠? 여기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는 네, 이 점에서 바라보는 N방향은 이 방향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오목하면 볼록해지고 볼록하면 오목해지는 요거 커브 끌어오기 끝났습니다. 물론 도움말은 꼭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 히스토리가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. 그 다음 이 녀석 가장자리 복제. 가장자리를 복제를 합니다. 어디선가 막 메시지도 오고 난리가 났군요. 복사 예해서 이렇게 얘도 하나 만들어주죠. 자, 가장자리 여기 가장자리도 복제가 되고 여기 가장자리도 복제가 됩니다. 그리고 얘를 선택해서 쭉 해서 이렇게도 가능하죠. 단 이 녀석은 다 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얘를 떨어진 채로 쓸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면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바로 결합을 눌러줘야겠죠.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선택하는 박스 안에 들어온 것들은 모두 다 만들어지는 거죠. 여기는 하나만 있습니다. 물론 이 면에
이 면의 모서리와 이 면의 모서리니까 두 개가 생기지 않을까? 그럴 수도 있겠죠. 폭발을 했을 땐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폭발을 해놓고 하면 커브가 두 개죠. 하지만 결합을 했을 때는 하나입니다. 자, 그 다음 이 녀석 테두리 복제가 있죠. 이렇게 테두리만 복제를 해줍니다. 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죠. 싱글 서피스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정말 그럴까요? 싱글이 아닌 폴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. 결합하고 테두리 복제하면 이렇게 큰 테두리만 복제가 되죠. 얘는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요. 자, 그 다음 면 테두리 복제, 이렇게 솔리드일 때 요게 가능하다는 거죠. 여기서는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걸 쓰나 똑같지만 얘보다는 얘가 여기서는 선택하거나 하는 게 더 편하죠. 이걸로 한다면 드래그하고 엔터 치고 결합 해줘야 되는 게 얘는 한 번에 끝나는 거죠. 자, 그 다음 아이소 커브 추출이 있습니다. 아이소 커브라는 게 뭡니까? 여기서 말하는 아이소 커브는 여기 빨간색, 파란색, 이건 아이소 커브의 방향인 거고요. 무수히 많은 아이소 커브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아이소 커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추출하겠다라는 겁니다. 물론 뭐 여기 옵션에는 이렇게 모드 추출이 있겠고, 다시 합니다. 모드 추출 하면 이런 식으로 짠짠짠 다 추출이 되어 있죠. 이쪽 U 방향만 전환하면, 지금 당장은 안 먹네요.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나서는 모두 추출하면 여기 이렇게 딱딱딱 선이 있는 곳이 추출이 되죠. 이거를 누르면 아까랑 비슷하게 되지만 이렇게 몽땅 다 UV 방향에 추출이 됩니다. 하지만 이 녀석 모두 추출하면 선택되어 있는 것이 딱딱 추출이 되고 더 할 수도 있겠죠. 자, 여기서 잠깐 점선면의 개념을 잠깐 또 짚고 넘어가죠. 점이 많이 모이면 선이 됩니다. 그렇죠? 선이 많이 모이면 면이 됩니다. 얘를 한 100개 정도 Y방향으로 200개 해보죠. 200개 엔터 해서 이렇게 점이 무수히 많이 모이면 선이 되는 겁니다. 물론 그 무수히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인 거죠. 얘도 마찬가지죠. 얘도 X방향으로 해볼까요? 200개, 여기는 1개 하면 이렇게 선이 무수히 많이 모이면 이렇게 면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이죠. 그래서 무수히 많은 선 중에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를 추출할 수가 있는 거죠. 물론 여기서는 점도 추출이 가능한 거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뭐 이런 겁니다. 그 다음 와이어 프레임 추출 아까 했죠.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이란 건 얘네들, 이 테두리와 이 아이소 커브 빨간색 파란색 얘입니다. 눈에 보이는 게 추출이 되는 거죠.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소 커브를 추출하는 거고, 여기 교차점 선택이 되어 있으면 철썩 붙습니다. 교차하는 것이 이렇게 이 교차점, 이 개체 스냅 교차점 사용해서 이렇게 추출할 날이 아주 많을 겁니다. 어떤 보조선으로 쓰기가 아주 편하죠.
자, 그 다음 수직으로 블렌드가 있습니다. 수직으로 블렌드. 저것도 어떤 거 뭐 뜯어 고칠 때 많이 쓰죠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수직으로 블렌드를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르고 여기에 임의의 한 점 정하고 여기에 임의의 한 점 정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. 물론 도움말은 꼭 보셔야 돼요. 요거 뭐라고 말하는지. 지금 연속성은 접선 G1이 되어 있는 거죠. G1하고 G2의 차이는 있다 라는 겁니다. 이렇게 얘를 눌렀더니 이 도움말이 나오는군요. 이 아래에 직교가 있죠. 자, 옵션에 그게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. 한번 보죠. 여기 블렌드, 여기 블렌드할 커브 선택. 아닌데 가장자리가 있죠. 여기 어떻습니까? 되는군요. 뭐 아까랑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. 얘는 그냥 G1, G2만 선택할 수 있고 그냥 만들어집니다. 하지만 여기 있는 거 호어 블렌드를 써볼까요? 이거 커브만 되네. 요거 조정 가능한 커브 블렌드, 가장자리, 선택 이렇게 하면 만져줄 수가 있네요. 물론 이렇게 만들고 나서 꽁 찍고 꽁 집어서 만져줄 수도 있습니다. 별 상관이 없죠.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블렌드를 하고 싶었다면 도움을 좀 받아야겠네요. 중간점 이렇게 그냥 얘 중심으로 배열하죠. 이렇게 해놓고 이 커브를 투영할 겁니다. 여기로. 자, 투영이 됐죠? 그러면 투영된 커브의 끝점을 사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. 이렇게 해서 끝점, 교차점이나 상관이 없죠.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, 그 다음 이렇게 놓으면 요거 홀을 만들 수도 있겠죠. 이렇게. 물론 뭐 할 수 있는 건 워낙 많아서. 그 다음 요거 다시 얘기하죠. 가장자리. 그냥 찝어버리네요. 여기 이렇게. 얘는 안 좋은 점이 있네요. 자, 잠깐 끊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. 자, 어찌됐든 이 녀석은 되긴 하지만 어떤 가장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뚝 선택이 돼버리죠. 자,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? 가장자리 커브, 이건 아니잖아요.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. 얘는 위치를 정할 수가 있었는데, 그렇죠? 다시 한번 도움말을 보도록 하죠. 쭉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이 이 녀석이죠. 쭉 내려가면 옵션에 뭐 직교가 있다. 그렇다는 얘기죠. 없던데. 뻥쟁이네요. 여기 보면 가장자리죠. 직교는 없습니다. 뭐 어찌됐든 뭐 여기 도움말 이렇게 있어 주는 게 어딥니까? 감사한 마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. 단지 여기서도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점을 찍어야 된다는 거. 이렇게. 근데 정확하게 찍기가 힘들죠. 바로 찍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되니까
그렇죠? 점 하면 커브의 끝이잖아요. 그렇죠? 이렇게 끝. 뭐 이런 식으로 되죠. 처음에만 점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은 또 점을 찍을 수가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. 아무튼 어떤 이렇게 선을 만들어서도 수직인 척을 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렇게 수직으로 블렌드가 있다라는 거, 연속성 바꿔줄 수 있다, 위치 접선 공률 할 수가 있다라는 거. 위치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? 어떻게 되겠냐? 이렇게 되겠죠. 참 이상하게 돼요. 위치 꿍 찍고 꿍 찍고 이렇게 되네요. 저쪽 끝에서 돼버리네요. 얘는 접선 참 골치 아픕니다. 첫 번째 커브 선택 제가 또 뭐 잘못 눌렀나 보네요. 이렇게 됐었는데 얘는 위치는 되네요. 또 참 안 되네요. 제 마우스가 이상한 걸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직접 해보세요. 다시 한번. 이번엔 또 점이 안 집히고. 저도 이제 슬슬 라이노 6.0으로 갈아탈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네, 이번 시간은 여기 수직으로 블렌드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다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